저체온증에 걸리게 돼서 죽습니다.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더욱더 갈증을 유발하다 죽습니다. 무더운 여름 비서철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 떠나셔야죠. 저는 집구석에서 그림만 죽어라 그리고 있는데 어디 좋은 데 가시나봐요. 돈 좀 썼어요. 유럽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모쪼록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자, 여러분,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여행길에 안타깝게도 바다 한가운데 조난당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 멀리 무인도가 보입니다. 저 무인도에서 구조될 때까지 혼자 살아남아 봅시다. 먼저 떠나기 전 챙길 수 있는 물건은 최대한 챙깁시다. 옷까지도 좋고 만약에 공구상자가 보인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해군하네요. 이외에도 구급상자가 보인다면 또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식량 같은 거나 불을 피우기 위한 라이터, 성냥도 주었습니다. 이런 도구 없이 불을 피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대용품으로 볼록렌즈가 들어간 물건을 찾아봅시다. 두꺼운 안경이라던가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은 서바이벌에 맞는 도구이니 보인다면 필수로 꼭 챙겨주세요. 자, 그럼 무인도로 출발!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3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동안 살 수 있고, 온도가 급격히 변하면 3시간, 물이 없다면 3일, 먹을 식량이 없다면 3주를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할 것은 식량 수급보다 내가 자고 쉴 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인도는 해안가라 바람이 심한데 물에 젖은 채로 바람을 맞으면 엄청나게 빨리 저체온증에 걸리게 돼서 죽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치명적이고요. 반대로 뜨거운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도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진 곳이나 나무, 바위 같은 바람도 좀 막아주는 장소에 털을 잡습니다. 먼저 칼이나 망치가 필요한데 없다면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에 나뭇가지와 야자수 잎 등을 활용해 망치나 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사냥도 해야죠. 도구가 완성되면 이걸로 재료와 함께 조합해서 빛과 바람, 비를 막을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생존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물입니다. 식량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더 위험한 법입니다. 빨리 물을 구해봅시다. 일단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로 바닷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바닷물엔 염분과 오염물질이 가득해서 마신 물보다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게 되어 있기에 더욱더 갈증을 유발하다 죽습니다. 우선 주변 섬을 빠르게 돌아보며 개울이나 지하수가 흐르나 찾아보고 안전을 위해 이걸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냇가에 가재가 보인다, 축하합니다. 그 물은 안심하고 바로 드실 수 있는 1급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무인도엔 개울 따위 없다면요, 바닷물을 담수화 과정을 거쳐 마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담수화 방법엔 솔라스틸과 디스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솔라스틸, 땅바닥이나 큰 그릇에 넓게 구멍을 파고 바닷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릇이나 통을 넣어 받쳐놓고 이제 구멍을 비닐로 덮습니다. 비닐 위엔 비닐이 아래로 좀 꺼질 수 있게 무게추 역할로 돌멩이 하나 얹어줍니다. 이게 끝! 투명한 비닐을 통해 햇빛이 내리쬐면 제일 밑에 바닷물이 증발하다가 위에 덮어놓은 비닐에 갇혀서 못 나오고 맺히게 되는데 이게 쌓여서 아래 그릇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 앉아. 그리고 다른 방법, 디스틸이 있는데 이건 직접 바닷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드는 겁니다. 2개의 빈 병이 필요한데요. 먼저 병 하나에 바닷물을 넣고 다른 빈 병을 옆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담긴 병을 끓이면 솔라스틸 때처럼 증기가 맺히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시간도 더럽게 오래 걸리는 데다가 물을 장시간 끓이다 보니 불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나무 재료들이 들어가기에 소위 말해 가성비가 똥망이라서 비추천합니다. 이외에도 빗물을 받는다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잎사귀에서 이슬을 채취하는 방법, 또는 대나무가 있다면 대나무 줄기에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나무는 그 자체로 그릇이나 물통으로 쓸 수도 있고 이른바 사냥용 죽창을 만들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셨다고요? 그래도 아이유처럼 이슬만 먹고 살 순 없는 법이죠. 네, 다음은 3단계 식량을 구해봅시다.
식량은 정말 생존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먼저 주변 야자수에서 나오는 열대 과일도 식량으로 구하실 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신 옆엔 풍부한 해산물이 있는 식량 창고,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바위에 달라붙는 홍합이나 굴 같은 어패류와 조개, 게도 있고 물 밑엔 먹을 수 있는 해초도 많습니다. 단 해변으로 밀려온 해초는 피하십시오. 이미 상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만든 죽창으로 물고기도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에서 못 먹는 대가리나 내장 등을 모아서 이른바 새덫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영화 김치물기에서 명대사가 나오죠. 어류보다 조류가 맛있습니다. 진화라는 건 어쩌면 맛있어지는 과정이 아닐까요? 라고요. 이렇게 같은 단백질이라도 기름진 고기도 좀 먹어야 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마탱. 여기서 또 하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있기도 한데 추천드리긴 좀 그런데요. 바로 곤충입니다. 베어 그릴스에서 자주 먹고 나죠. 이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이자 식물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주기도 하며 같은 양의 소고기에 비해 단백질이 무려 3배나 많습니다. 주로 썩은 나무 같은 곳엔 개미, 딱정벌레, 굼벵이 등이 살기 딱 좋습니다. 또 장점으로 곤충 대부분은 날걸로 그냥 먹어도 됩니다만 아무래도 우린 무리겠죠. 불에 구워 먹거나 햇볕에 말려 건조시켜서 바삭하게 먹으면 혹자는 그러더군요. 우리가 먹는 새우볶음 비슷한 맛이 난다고요. 갑자기 새우볶음도 먹기 싫어지네요. 혹은 이렇게 식용식물에 싸서 쌈 싸 먹으면 먹을만하다는데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다음 4단계 돌 피우기입니다. 사실 4단계라고 적었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우선순위 과제이기도 한데요. 인류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무인도의 밤은 기온이 엄청나게 내려가서 춥고 음식도 익혀야 하며 야생동물도 내쫓고 궁극적으로 구조를 위한 신호로도 쓰여야 하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나 잔디풀을 수집하고 야자수를 베어 땔감을 모으고요. 이 땔감 위에 잔디풀이나 그렇게 불이 잘 붙는다는 마른 쑥이 있다면 얹어주고 라이터나 돋보기로 불을 붙입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없다. 나무의 압력과 마찰열로 불을 붙이는 핸드 그릴이나 오우 드릴이란 방법이 있긴 한데요. 가장 원시적이긴 한데 옛날에 무한도전 무인도 특집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전문가도 힘들게 하는 방법으로 시간도 수십 분 걸리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 몸도 혹사하고 힘들어서 대부분 시도하다 나가 떨어지는 방법이라 에이씨, 못해. 비추입니다. 이렇게 불도 구했다면 생존 법칙 마지막 5단계 구조신호 보내기입니다. 먼저 낮에 멀리서도 보이게 해변가에 크게 작대기 같은 걸 들고 가서 글씨를 씁니다.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SOS나 헬프라고 써줍시다. 혹은 돌멩이를 모아다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울이나 유리 파편 등도 쭉 심어주면 좋습니다. 요 반사광만큼 멀리서 잘 보이는 것도 없다고 하죠. 낮에는 요 정도고 주기적으로 땔감을 모아 밤에는 불을 피워주세요. 이 5단계부터는 장기전입니다. 하루 이틀에 구조되면 좋겠지만 로빈슨 크루소처럼 27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멘탈을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바로 중꺾마저 항상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기에 애완동물이나 가상의 친구, 말동물을 만들어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제육볶음? 맛있었겠다. 나는 벌레 무침 먹었지. 고독만큼 무서운 게 또 없습니다. 오, 구출되셨다요. 축하합니다. 구조가 됐네. 조금 오래 걸린 것 같긴 한데 이제 훌륭한 생존 전문가가 되셨네요. 재미있으셨다면 좋댓구 부탁드립니다.